안녕하세요. 자유여행 나만의 일탈을 꿈꾸다 대만편으로 인사드리고 있는 김인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식도락에 이어서 야시장과 랜드마크,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알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시장을 빼놓고 타이페이를 얘기하면 섭섭하죠. 날씨가 더운 나라인 만큼 날씨가 선선해지는 이 밤이 되면 야시장이 많이 들어서는데요. 야시장은 사실 타이페이 안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구글, 네이버, 다음 모두 좋습니다. 타이페이 야시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최소 6, 7개의 야시장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많은 야시장 중에 어딜 가야 되냐? 제 기준은 특징이 있는 곳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를 골랐는데요. 스린 야시장, 사대 야시장, 화시제 야시장입니다. 그 외에도 닝샤 야시장, 여러 가지 야시장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3개의 야시장만 우선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스링 야시장은 이 야시장 중에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음식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가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패키지 여행을 가시다 보면 이 스링 야시장을 꼭 들르더라고요. 그만큼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야시장이라서 만약에 야시장을 한 곳밖에 갈 수 없으시다면 스링 야시장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것은 왕자 치즈 감자, 굴전, 그리고 사각 스테이크 등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돌아다니시다 보면 또 끌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름이 스린야 시장이라서 그런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스린역으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사실 스린역보다는 이 젠탄역이 좀 더 가깝습니다. 물론 스린역에서 가실 수도 있지만 스린역에서 가시면 좀 많이 걸어가야 되고요. 이 젠탄역에서 가시면 좀 가까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탄역에서 내리셔가지고 걸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사대야 시장인데요. 이 사대야 시장은 대만 사범대학교 근처에 있는 야시장입니다. 그래서 사대 야시장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신촌하고 이대를 좀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사대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보다는 점포들이 많이 있고 음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류들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에 관심 있는 분들 꼭 여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사대야 시장에서 유명한 거는 가성비가 좋은 우망 스테이크와 호우미 버터빵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사대야 시장을 가신다 그럼 이 2가지는 정말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된다 라고 하면 저는 호우미 버터빵을 추천드립니다. 이 호우미 버터빵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맛이 좋아서 줄이 좀 긴 편이니까요. 그거는 감안하시고 가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여기서 유명한 게 있는데요. 바로 취두부입니다. 취두부가 이 호우미 버터빵 가게 근처에 있기 때문에 줄을 서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강제로 냄새를 맡으시게 될 테니까요. 손수건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타이파워 빌딩 역에서 내리셔서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바로 보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만 사범대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거기를 목적지로 두고 가신다면 길을 잃어버리실 염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화시제 야시장인데요. 이 화시제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양식이라든가 발 마사지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보양식을 위해서 재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재료가 뱀이나 자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충류들을 한번 어떻게 갖고 있나 궁금해서 가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갔더니 의외로 뱀이나 이런 보양식 재료는 보이진 않았고요. 거의 발 마사지 가게가 좀 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화시제 야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을거리가 다른 야시장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발 마사지가 주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가볼만 하겠지만 먹을거리를 생각하신다면 보양식이라면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음식들을 만약에 먹으러 가신다면 화시제 야시장은 사실 그렇게까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아닙니다. 다만 이 화시제 야시장 앞에 있는 멋있는 처마와 좀 더 현지스러운 야시장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화시제 야시장을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산사 근처거든요. 용산사역에서 내리셔서 걸어가시면 어렵지 않게 가실 수 있으니까요. 가시는 걸 희망하신다면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융캉제와 더불어서 많이 가시는 곳 중에 한 곳이 심원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융캉제가 홍대 같다면 심원딩은 명동 같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심원딩에 가면 좀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심원딩도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곱창국수처럼 매우 유명한 음식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정신없는 게 싫으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다른 사람의 블로그라든가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시지 야시장 제가 말씀드릴 때 보였던 용산사 기억하시죠? 이 용산사는 타이페이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사찰인데요. 불교, 도교, 토착신앙이 모두 섞여 있는 용산사. 이곳에는 여러 가지 염원을 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시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건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실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물론 본인이 종교가 불교다라고 하신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가보실 만 하겠지만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아름다운 건물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 정도는 가보실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치는 용산사역에서 내리시면 정말 가깝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타이페이 101 빌딩인데요. 마천루 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타이페이 101 빌딩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만에서 이 타이페이 101 빌딩은 여러분이 어딜 가시더라도 보실 수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랜드마크입니다.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에서 보시는 이 야경은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이 타이페이 101 빌딩이 워낙 높다 보니까 날씨가 조금 안 맞아주면 구름에 가려서 야경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꼭 고민해 보시고 전망대 올라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 타이페이 101 빌딩을 가기 위해선 이 600대만 달러라는 나름 거금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야경을 좋아하시고 마천루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한 번 정도를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야경을 찍기 위해서 이 101 빌딩에 올라가서 찍은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좀 도와주질 않아서 이 구름에 낀 야경이었는데요. 쭉 보시다 보면 또 나름 신선이 된 듯한 구름 위에서 보는 듯한 느낌도 좀 받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이터우 온천이라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베이터우 온천은 베이터우라는 마을 자체가 다 온천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사실 온천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라고 떠오르시겠지만 대만도 이 온천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터우 마을을 가시면 노천 온천도 있고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꼭대기로 올라가시면 이 지열곡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 지열곡이 마을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정말 큰 온천인데요.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온도가 너무 높아서 다만 이 신비로운 어떻게 보면 으스스하기도 한 이런 풍경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 이 베이터우 마을을 가신다면 꼭 한 번은 들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열곡의 풍경을 아주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롭기까지 한데요. 베이터우 마을에서 제가 생각하는 온천을 즐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사실 온천 호텔에서 1박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호텔 안에서 온천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만약 시간이 없다면 노천 온천을 들어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다만 이제 노천 온천의 특성상 수영복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빌릴 수는 있다곤 하지만 금액이 워낙 비싸서 수영복을 가져가시거나 온천 호텔에서 1박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베이터우 온천 마을은 베이터우라는 역에서 신베이터우로 가는 열차를 갈아타시고요. 거기 내리셔서 15분 정도 걸어가시면 여러 가지 온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곡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시긴 하겠지만 올라가시면서 보이는 여러 가지 온천들 그리고 이런 공원들이 가시는 시간을 충분히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쇼핑. 쇼핑은 안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참 이게 저를 위한 쇼핑보다는 이제 다른 분들, 제가 좋아하는 지인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한 쇼핑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쇼핑을 하려면 아무래도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되시잖아요. 이 고민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까르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먼딘 역에서 매우 가까이에 있는 까르푸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까르푸가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마트인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보기가 좀 어렵죠. 예전엔 잠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아는데 이곳에 가시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실 수가 있는데요. 유명한 거는 흑인 치약으로 유명한 이제 달리 치약이라든가 지금은 한국에서도 팔고 있는 3시 15분 밀크티 이런 것들을 사실 수가 있고요. 한 잔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오시면 항상 빠지지 않고 사신다는 금문 고량주도 면세에 비하면 조금 가격이 있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까르푸는 시먼딘 역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쭉 걸어오시다 보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맞을까 하고 고민되실 때 좀 더 그 고민을 접어놓으시고 좀만 더 걸어가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걸어가는데 이 정도면 나올만 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참고 좀 더 내려가니까 까르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다만 이제 까르푸에서 물건을 사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는 많이 사셨다면 택시를 타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단수이라든가 동물원 그런 데가 유명한데요. 이 단수이는 상당히 아름다운 해변의 풍경을 볼 수가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학교가 있어서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꼭 찾아간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학교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다만 이제 이게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에도 팬더가 있긴 한데 제가 갈 당시만 해도 이 팬더가 없었어요. 그래서 팬더 보러 동물원을 갔었는데요. 이 팬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두 곳의 경우에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숙소를 어디로 잡으시든지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시는 거를 추천해드리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숙소에서 가까이 있는 곳도 보실 만한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곳들도 보시다가 정말 내가 좀 더 보고 싶은 것이 생겼다 하시면 이 두 곳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타이페이 시내의 여러 가지 관광지, 중요하게 가볼 만한 곳들, 먹을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정말 많았는데 이제 추려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가 된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조금만 더 찾아보신다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중심으로 검색을 해보시다 보면 더 많은, 더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이페이 시내 근교에 있는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또 먹을 것들, 또 재밌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